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접속하다 아이온 8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엔트리 인공지능 활용 및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행자 인식 긴급 제동 시스템과 모션 제어 주차 시스템을 만들고 플래코의 클래스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트리 하드웨어로 보행자 인식 긴급 제동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행 중에 얼굴을 인식하면 아이온이 멈추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엔트리에서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인공지능 탭에서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오늘 사용할 인공지능 기능은 읽어주기와 얼굴 인식입니다. 그래서 읽어주기와 얼굴 인식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 프로젝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우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얼굴 인식 기능이 활성화돼서 인식한 얼굴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얼굴이 정확히 인식할 때까지 대기하며 얼굴 인식이 완료되면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감지되면 차량이 주행을 멈추고 경적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3초 동안 대기했다가 여전히 보행자가 감지되면 다시 경적을 울리게 됩니다. 엔트리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서 저는 지금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이미 연결된 상태고 하드웨어 블록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가서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로 읽어주기와 얼굴 인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얼굴 인식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옆으로 치워주고 10번 반복하기 블록은 버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비디오 화면을 보이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비디오 화면 투명도 효과를 80으로 줬었는데 이번엔 0%로 해서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인식을 시작하고 인식한 얼굴을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될 때까지 기다리기. 얼굴이 인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이 인식되면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출발합니다. 라고 읽어주고 기다립니다. 다음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했는가라면 자율, 아, 여기에서 흐름에서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했는지 확인하고 얼굴을 인식했다면 자율주행을 멈추도록 하고 인식이 안 됐으면 자율주행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적. 그래서 자동차 경적 소리 1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멈춘 상태에서는 소리를 재생하고 3초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에서 비디오를 끄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엔트리에서 얼굴 인식을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출발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아이온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만약에 얼굴을 인식하게 되면은 차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화면으로 녹화를 하나 해뒀는데요. 시작하기 얼굴을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출발합니다. 자, 실행하면 카메라가 활성화되고 얼굴이 인식되면 차량이 주행을 멈추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재생되게 됩니다. 3초 후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차량이 다시 주행을 시작하고 얼굴이 보이게 되면 차량이 다시 멈추고 경적 소리가 재생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션 제어로 주차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모션으로 주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사용할 인공지능 기능은 읽어주기와 손인식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손인식 기능이 켜지고 인식된 손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손은 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를 위로 올리면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하고 엄지를 아래로 내리면 자동차가 뒤로 이동합니다. 손을 편 상태로 유지하면 자동차가 즉시 멈추고 주차를 완료하려면 주먹을 쥐어야 하며 이때 반복문을 종료하고 자동차를 멈춘 후에 주차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엔트리에서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인공지능에서 비디오 화면을 보이도록 만들고 손 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비디오 투명도 효과는 5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0%로 하게 되면은 실행했을 때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수치가 높을수록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인공지능 블록을 불러오지 않아서 지금 얼굴 인식은 필요 없으니까 꺼주고 손 인식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 인식 시작하기, 인식한 손 보이기. 다음에는 계속 반복해서 손을 인식하게 합니다.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 안에는 인공지능 블록에서 첫 번째 손의 모양이 쥔손인가라는 블록을 가져오시면 쥔손 안에 여러 가지 모션들이 있습니다. 쥔손, 편손, 가리킨 손, 엄지 아래로, 엄지 위로, V 사인, 사랑해. 이렇게 여러 모션들이 들어있고 처음에 엄지 위로라면 우리 아이온이 앞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때 속도는 저는 30%로 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시스템을 만들 거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코드를 복제해서 만일 손의 모양이 엄지 아래로라면 로봇이 뒤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복제해서 만일 첫 번째 손의 모양이 편손이라면 로봇을 멈추게 합니다. 다음 코드 복제하기에서 첫 번째 손의 모양이 쉰손이라면 코드의 반복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이제 주차가 완료되었다고 진손을 보여주면 로봇이 멈추게 합니다. 완전히 멈추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에서 읽어주기 블록을 가져와서 주차를 완료합니다. 라는 말을 읽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코딩이 끝났으면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카메라가 구현이 되고 여기 편손으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온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 양쪽 손이 다 인식이 돼서 주체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주먹을 보여주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고 다시 시작해 보면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온을 살짝 보여주고 여기에서 편선에서 엄지 위로 하면 아이온이 앞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고 뒤로 하면 이렇게 뒤로 엄지 아래로 하면 뒤로 가고 여기에서 편손을 하면 멈추고 주먹을 주체를 치면 완료합니다. 주차를 완료한다는 멘트가 나오고 코딩이 정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비디오를 잠깐 꺼냈는데요. 비디오 다시 보여주고 손에 인식되는 모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안내를 드렸는데요. 짠. 여기에 보시면 쥔손, 편손, 가리킨 손, 엄지 아래로, 엄지 위로, V 사인,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모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구현한 코드에 완벽한 주차 시스템을 만들려면 앞으로, 뒤로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회전하거나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코드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모션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흥미롭게 변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에서 클래스 개설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교사 클래스, 학생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기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 클래스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코드 확인이 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합니다. 교사 클래스 개설은 웹에서만 가능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클래스를 개설할 때는 이 URL로 접속하면 되는데 fleco.co.kr/admin으로 접속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나면 내 작품 옆에 상세 메뉴 버튼을 눌러서 계정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닉네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개설 메뉴에서 클래스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개설되면 상단 메뉴바가 보라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참가할 수 있는 번호와 QR코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만들어준 클래스의 5자리 숫자나 QR을 찍어서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앱과 웹에서 방법은 똑같고, 우리 웹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센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QR을 찍거나 클래스 아이디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닉네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닉네임은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 공개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면 내 블록과 클래스 블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신규 아이콘 3종이 추가되게 됩니다. 클래스에서는 최대 3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20명 내외로 입장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의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화면에서 클래스 눌러보시면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학생도 화면에서 클래스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화면에서 학생이 블록을 어떻게 코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 학생들의 코딩 블록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블록에는 교사가 블록을 넣어줄 수가 있고, 교사가 넣어준 블록을 복제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기 블록은 드래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블록부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하려는 블록을 터치하고 잠시 있으면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아이콘 위에다가 공유할 블록을 올려놓으시면 블록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앞에서 학생들이 코딩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 관리에서 같이 클래스에 접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그런 경우들이 약간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코드가 너무 길어서 아니면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진행을 못할 경우에 교사가 코드를 공유해서 빠르게 수업 진행도 가능합니다. 클래스를 접속할 때 웹과 앱에서 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앱에서 사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접속을 해야 됩니다. 접속이 끊겼을 때는 위쪽 탭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접속이 끊기게 되면 학생 옆에 이렇게 번개 아이콘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접속이 끊겼다면 클래스 참여에 다시 들어가 보면 제일 최근에 클래스 아이디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다시 그 클래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고침해서 다시 브라우저를 껐다 켜고 다시 클래스 개설을 누르면 클래스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클래스는 관리자, 교사가 종료할 때까지 서버가 유지가 가능하고 SNS 계정당 최대 3개의 클래스 개설이 가능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신규 클래스를 개설하면 이전 클래스는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접속할 때는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이트 창을 꺼주시면 되고 혹시 재접속 불가하게 종료하고 싶을 경우에는 클래스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용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웹에서 로그아웃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아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온에는 전원 스위치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스위치, 2개의 스위치가 있고, 바닥면에는 적외선 센서 2개와 컬러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전면부에는 아웃 1번과 아웃 2번에 LED가 2개가 있고, 내장되어 있는 버저가 있어서 멜로디로 음계를 연주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바이스의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소리 센서와 밝기 센서, 자이로 센서, 이렇게 3개의 센서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과제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이온 프로젝트를 플래코로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딩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고 프로젝트의 작동 방식이나 활용 방법을 설명해서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기한과 방식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아이온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아이온을 접했을 때보다 많은 성장을 이루셨을 거라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라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드리긴 어려웠지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아이온을 직접 실습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온을 더욱 깊이 탐구하면서 새로운 기능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께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멋진 강사로서의 길을 걸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